자, 두 번째 장소에 섰습니다. 저 우측으로 비행기가 지금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예, 저 북쪽에 공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이주를 갔다 오다가 도로에 보면 갈 때는 좌측편에, 올 때는 우측편에 공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국내선만 다니는 거죠. 예. 네, 국내선만 다니는. 그리고 우측에 높은 우리의 63빌딩 같은 느낌의 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이 있고, 그 좌측으로 이렇게 고대 건축의 위용을 자랑하는 오사카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쓴 이유는 여기를 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앞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해자의 이중구조 해자 중에서 내부에 있는 제 안 해자로 들어왔습니다. 보이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전방을 바라보게 되면 좌측으로 해자가 매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인이 되나요? 네. 저하고 이렇게 기행을 하면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항상. 모든 학문의 출발은 눈에 보이는 관찰. 오감을 느끼는 이런 피부니, 코니, 냄새니, 눈이니, 이걸 이용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두 번째 있는 그 원형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누적된 문화와 역사를 찾아보는 것이죠. 성곽의 구조를 보면 그 성호사설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날개를 한번 보세요. 좌측 전방에 날개 보이시나요? 네. 아래쪽에서는 타고 올라갈 것 같지만 위에 가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만 한 발 물러서서 저를 요 계단으로 이제 뒤에 조심하시고요. 저가 보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1592년 4월 13, 14 이때 이 부산에 상륙한 일본 왜군은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가서 서울에 5월 초면 당도합니다. 무려 20일 만에 서울 한성이 함락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이 전쟁, 선조는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고 임진강을 건너고 평양으로 가서 다시 의주까지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되고 명나라에 구원명을 요청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서 남쪽에는 이순신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리고 육지에서는 바로 이 1592년 7월 9일부터 10일에 있었던 이치, 전주 외곽 동편에 있는 완주군 소양과 지난 북위로 넘어가는 바로 이 웅치 전투를 시작으로 육전에서 뭔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비록 그 전투는 졌지만 엄청나게 타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 10여일 정도 지난 여기에 바로 이 대둔산 이치에서 이 황진 장군이 육지에서 첫 전투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황진 장군이 여기 바로 오사카성에 왔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전에서도 승리를 하고 해전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올라갔던 이 일본 군대가 서울과 함경도로 밀고 올라가고 평안도로 올라가면서 거의 전역을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누투상이 점령가 된 겁니다. 누투상이. 그렇게 해서 바로 명나라 지원군이 오면서 이제 평양성이 탈환이 되고 장기전으로 가면서 소강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해상력을 장악한 일본 수군이 원군의 대표로 칠정난 해전을 대표로 하면서 그동안 철옹성으로 지켜졌던 호남 땅이 바로 이 섬진강하고 광양이 뚫리면서 그 광양 폭으로 일본 왜군들이 밀려들면서 당시 전투에 가장 전략적이었던 남원성 전투, 남원성을 함락하면 전주로 올라가고 전주를 함락하면 곧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남원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상한 이 일본 왜군이 천안의 직산에서 바로 이 명예의 특수부대겸이 되는 정예부대와 맞붙으면서 패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후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그 달에 명량대첩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들은 남해안 일대에 20개가 넘는 왜성을 축조를 합니다. 장기전을 대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노량에서 바로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격전을 벌여서 돌아가는 일본군들을 거의 섬멸하겠다는 각오로 전투를 벌였고, 엄청난 왜군들이 수장이 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 진행되는 도중에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죠. 그래서 철군 명령이 내려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 일본군들은 현재 누가 자리를 하고 있냐면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한국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먼 곳에 에도 쪽에 추방돼서 잘 못 쓰는 해안가, 당시 이 도쿄는 그런 해안 저습지였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 있다가 이제 이 조일 전쟁이 끝난 뒤에 세력을 이제 키워가죠. 그래서 1598년 이 노량해전 뒤로 이들이 왔는데 이제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바로 아들이고, 히데요시가 죽기 전에 자기들의 측근들에게 아들을 지켜달라. 그리고 이 부인이 요도도노였는데 정전이라는 우리말로는 정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사카 성에 두 모자가 있는 거죠. 손자도 있고요. 이러는 중에 이제 드디어 시대는 토쿠가와 이에야스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 전국시대의 재미있는 이야기 아시죠? 새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두고 벌어졌던 이야기들 간단히 소개하면 그거예요. 오다 노부나가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토쿠가와 이에야스 새 전국시대의 이 거장들이 성격 묘사를 두견새가 울지 않는데 울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오다 노부나가는 안 울면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한다? 얼르고 달래고 루르 까꿍 해가지고 울게 한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지달린다. 이게 단적으로 이해되죠? 뭔 말인가. 그래서 이 무로마치 시대의 마지막을 거의 다 끝낸 사람이 이 오다 노부나가면 그거를 완성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여파로 몰아서 조선 정벌 명까지 치겠다는 야욕으로 침략전쟁을 벌여봤지만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건 토쿠가와 이에야스잖아요. 그래서 결국 최고의 자리는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차지한 거예요. 두견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65년간의 일본의 에도 막부의 흥성기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 토쿠가와 정권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 이후에 조선은 어떻게 됐나요? 자, 폐허가 됐고 서인 정권은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됐어야 됐어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선이 훗날 망하는 출발점이에요. 대한제국이 망하는 출발점이 이때 교체가 됐으면 혁신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인과 이 인조는 선조는 훗날 이제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해 가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1608년부터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새롭게 부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이 서인의 쿠데타로 인해서 조선은 변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1619년 이 후금과의 사루 전투, 명과 후금의 전투에 파병하고 그게 발판이 돼서 1627년에 정묘호란을 맞고 그리고 9년 있다 병자호란을 당하면서 치욕에 항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대로 갔어요. 그죠? 명나라는 어땠어요? 그 와중에 명도 조선이 넘어가면 결국 다음은 명차례였기 때문에 원군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두 차례의 임진년과 정유년 이후에 두 차례의 이 원군을 보내면서 마지막 명나라는 세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1628년부터 바로 이 숭정제가 즉위를 하면서 1643년 홍타이지에게 망해서 명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일전쟁이었습니다. 이 삼국의 과정에서 대륙에 있었던 명은 망해버렸고 새로운 청나라가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서인 정권이 유지되면서 이 인조와 서인이 행태를 벌인 게 뭐예요? 바로 예속 논쟁, 예속 문제로 끌고 가면서 사회 문제를 백성들의 그 원망을 돌리면서 예속 문제로 정치적 사건으로 유지해가면서 생명력을 끌고 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곳 일본에서는 당연히 이제 세력이 바뀌어야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부흥하고 1600년에 바로 뭐가 일어나냐?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본 역사상 최대의 전투를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지키기 위한 서군의 장군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동군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17만 대 병력이 모여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던 히데요리와 요도노는 이 성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이제 1614년, 1615년 두 전투가 겨울과 여름으로 이어지는 전투가 있어요. 이거를 오사카 전투라고 합니다. 이 오사카 전투에서 이 성이 함락되고 천수각이 불타게 됩니다. 그 전투 이야기는 한 5분 정도 제가 오사카의 이 대표 여행사인 오사카 여행사의 박정훈 대표에게 바톤을 넘겨서 좀 전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해자가 지금 여기는 메꿔졌잖아요. 안쪽으로 가는 게 메꿔져 있고 저 앞에 정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윤봉길 의사의 위소 감옥터를 먼저 보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사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가 벌인 이 정복 침략 전쟁에 조선은커녕 명나라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결국 자기의 가문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한 장본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왜? 그의 아들 히데요리와 그의 부인 요도도노는 결국 성 뒤편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이 유적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의 이제 강성한 시대를 끌고 가요. 시대는 1603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도 막부는 조선에게 이제 사과를 하면서 다시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러려면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고 또 포로로 잡아간 조선인들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초기는 통신사라 하지 않았어요. 세환사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이후에도 조선은 선진 문물을 이 에도 막부에 계속 전해줍니다. 언제? 1867년 12월 메이지 유신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서구의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은 눈 아래 두고 야만적으로 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 은혜는 다 져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새로운 탈아론을 주장하면서 유럽의 산업혁명, 미국 서구의 이런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빨리 산업화를 이루고 자본을 구축해서 자본주의가 되고 그런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훗날 이 조선의 너일전쟁 이전부터 막대한 자본가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농토를 매입하고 쌀을 싼 값에 사들여서 일본에 들여오면서 또 자본을 축적하고 이러면서 결국 을사늑약 경술국치로 이어지면서 조선은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강제로 빼앗겼기 때문에 강탈당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본 고대사로부터 쭉 이어져서 중세사로 그리고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이제 오늘 한일관계까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 시점이 오사카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자, 이 오사카성 전투에 관한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이야기꾼 우리 박정훈 대표를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기 바랍니다. 저는 뭐 연도수 막 이렇게 이름 이런 거를 잘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사카 전투를. 자,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마리에 두 견새를 두고 세 분의 성격이 나왔죠. 자, 이제 먼저 전쟁이 끝나고 그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몸이 안 좋아. 본인이 이제 곧 죽을 걸 알아요. 그 시기에 아들을 보니까 너무 어려.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제가 승계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우리 가가 다 끝나는구나. 이거를 걱정을 해요. 그 아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뒤늦게 얻은 아들이라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불러요. 다이묘들. 자기 밑에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대표하는 부하들을 딱 세워놓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있으니 한 가지 부탁을 하마. 내가 죽더라도 저 애만큼은 건들지 말아다오.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전부들 대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고 있는데 딴 친구들은 전부 대답을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입을 꼼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는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도쿠가와가 거기서 핑계를 낸 게 이제 장모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끝까지 물고 들어가요. 너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써라. 그래가지고 글씨를 받습니다. 모든 다이묘들이 있는 데서 받았어요.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났고 그 도쿠가와 시대가 왔고 자 도쿠가와가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모든 다이묘들 분 앞에서 안 죽이기로. 그래서 이제 안 죽였어요. 그냥 냅뒀어요. 마음에 뭐 좀 거슬리지만 뭐 니네가 뭐 니네 세력으로 뭐 되겠냐 그러고 냅뒀어요. 냅뒀는데 그 우리가 그저께 교토 가서 그 니조성 있죠. 니조성. 거기에 덕후가와 이에스가 이제 그 천황을 만나러 온다든지 이럴 때 머물던 그 성입니다. 이제 행사를 하려고 이조성에 내려와서 이제 각 지역 다이며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교토로. 근데 덕후가와 이 그때 당시 오사카를 대표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20대가 넘어가죠. 작년이 된 거죠. 청년이 된 거죠. 청년이 됐는데 그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오니까 교토 그 이제 국민들이 와 토요토미 개 아들이 왔다. 와 그리고 열광을 한 거야 막 열성적으로. 그러니까 뭐 히데요리 미치면서 열광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나니까 아 이것도 요거 냅두면 불씨가 되겠구나. 요걸 죽여야겠다. 얘를 없애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가겠다. 불씨는 없애자. 그래가지고 계략을 짭니다. 자기가 약속은 한 거는 있고 함부로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 적합하게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그리고 자꾸 자꾸 거는데 안 걸려요. 자꾸 도망가 다니고 잘 피해 다녀. 그러다가 한번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들어가지고 이제 짧게 얘기하면 걸려들어서 야 군인을 다 모아 치자. 그래가지고 이 주위의 주변을 그 준비를 쫙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전략의 장군이에요. 전략의 장군. 진짜 전략이 좋아요. 이 성을 지으면서 어마무시한 전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성에 있기 전에 이 성에 들어오기 전에 히메지 성에 있었어요. 효고현에 히메지 성이 있었는데 그 히메지 성 천수각은 안 건드렸지만 히메지 성에 그 토요토미가 들어가기 전에 1년간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미로를 만들었대요. 완전히 길을 다 미로로 전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사람들은 길을 다 외워가지고 막 돌아다닐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막 헤매게 만드는 그 전략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히메지 성과 오사카 성은 그 침략을 당할 수 없는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략상. 그래서 지금 하신 대로 두 개의 해저, 큰 두 개의 해저 이거를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를 왔는데 자기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야 여기를 치기에는 너무 많은 자기네들 손실을 입을 거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주위를 둘러쌉니다.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그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죠. 기다리지 않은 장군이에요. 기다림이 강한 장군. 둘러싸가지고 니가 안 해서 니네가 뭐 죽게 하겠냐 나오겠지. 둘러싸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서 3년인가 4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안에서 얼마나 죽겠어요. 나가면 죽는 거고 전력성을 안 되고 나가면 죽는 거고 밖에서 다 둘러쌌으니. 근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서신을 보내요. 야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27번째 그 편지에 나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이젠 그만하자. 너희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걸 용서해주고 전쟁을 없앨 거다. 그런데 27번째 편지에 이제 엄마가 아들을 설득해요. 이러다 다 죽는다. 나가자. 살려준다니 나가자. 그냥 참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끝내자.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미안하다 얘기를 잘하고 잘 끝냈어요. 잘 끝내고 뭐를 얘기하냐면 덕호가 야 이젠 너희와 우리가 전쟁이 없으니 이 오사카 해저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해저는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뭐가 필요가 있냐. 메꾸자라고 얘기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메꾸기로 하고 그때 당시 무서우니까 메꾸기로 하고 그리고 저 이제 잘 해가지고 끝냈어요. 끝냈는데 안 메꾸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덕호가이에서 여기는 무서워서 못 메꾸는 거죠. 덕호가이에서가 너 약속했는데 왜 안 메꾸냐. 아 우리가 그 기근에 허덕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 좀만 기다려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력이 있으니 우리가 메꿔주마. 그래서 한쪽 면을 메꾸고 들어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안 죽인다고 하고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편지에 약속을 했는데 왜 그런 거냐 했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덕호가 한 말이 전시에 적군의 말을 들은 너희가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남기면서 오사카 전투가 끝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장현군과 박정원의 콤비 어때요?